안녕하십니까, 희원입니다. 요즘에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자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스스로 좀 만들어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뭐 중국산이라든가 국산도 나오지만은 키트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뭐 조립을 해서 거기 나오는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제 좀 더 좀 깊이 진공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공관 앰프 끝장내기, 처음부터 끝까지 진공관 앰프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제 앰프를 만들기 위한, 자기가 스스로 자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부터 G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전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정류 방식, 그리고 그 정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신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계시면 대부분 진공관 앰프는 다 만드실 수가 있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다 알았죠.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뭐 벼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전기였고요. 여러 가지 정전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있다. 그리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인간이 이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역시 그 에디슨 시대, 그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이 전기라는 것이 어떤 이게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전기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그 대부분 이게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선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거,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전하는 여기에 붙어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플러스적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전하들이 이렇게 몰리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할 겁니다.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자, 전자는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질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에너지의 차이가 이제 전위라고 하는데요. 이 전위, 에너지의 차이가 여기가 커지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전위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전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실제로 전기가 그걸 이제 전류라고 하는데, 그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위의 위상차에 의해서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전자는 이 전자라고 하는 전하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하여튼 뭐 이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고요. 전류는,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이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이 전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류 전기라는 것이 있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교류 전기는 얘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직류전기는 그렇지 않고 일정한 전류가 똑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 교류하고 직류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을 때, 이 전자기기들, 예를 들어서 이 전자 또는 전기 기기들은 전열기를 제외하고는 이 교류전기를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직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류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진공관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교류를 이렇게 주장하게 돼가지고 그걸 서로 싸우게 됐죠. 이때 이 교류라고 하는 전기를 직류전기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 어떻게 이거를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진공관입니다. 이 진공관을 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진공관이라는 것 자체가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진공관입니다. 원래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최초에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로 교류가 직류로 바뀌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류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5U4G라고 하는 정류관입니다. 매우 성능도 좋고요. 아주 정리도 잘 되고 또 성능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진공관입니다. 정류관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교류 전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220V 제로 해서 교류가 입력이 됐습니다. 트랜스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트랜스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걸 양파 전류라고 그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파 전원은 가운데에다가 0V라고 하는 기준 전위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50V, 250V 양쪽에서 이렇게 전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런 거를 양파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공관 앰프를 만드실 때 이렇게 양파로 되어 있는 트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시면 테스터를 가지고 찍었을 때 요 0과 250V를 찍으면 250V 교류가 나옵니다. 또 여기 0과 250V를 찍으면 250V 교류가 나오고요. 이 0V를 그라운드를 하시고 250V, 250V를 같이 찍으시면 500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중간에 전위의 기준을 두고 양쪽으로 꺼낸 것을 양파 전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역시 이 교류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교류 전기 또 여기 0과 250V를 찍으면 250V 교류가 나오고요. 이 0V를 그라운드를 하시고
250V, 250V를 같이 찍으시면 500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중간에 전위의 기준을 두고 양쪽으로 꺼낸 것을 양파 전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역시 이 교류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교류 전기 나오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이고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철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히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열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는 트랜스에서 이 필라멘트에다가 또 전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 요거는 5V를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단파 0.5V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넣어주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단파 또는 뭐 반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단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필라멘트가 열을 받아요. 얘가 필라멘트가 열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열을 받으면 이 필라멘트는 얘가 가지고 있던, 아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던 저기 속에 뭐 전선 속에 지금 이렇게 이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전자들이 열을 받게 되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을 받으면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원래는 여기다가 전기를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오유사지는 5U4G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레이트가 두 개를 놨어요. 플레이트를 두 개를 넣고 여기에다가 한쪽에 얘는 그라운드를 시키고요. 가운데 영전이는 그라운드를 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집어넣고 하나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레이트가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여기다 하나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ON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필라멘트가 열을 받으니까, 이건 이제 히터 또는 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필라멘트가 열을 받으면 여기서 음전화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250V의 강한 고전압의 전류를 여기다 흘려보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려 있겠죠. 그러면 얘는 고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에, 여기에 있는 그 마이너스 전하가 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자, 아까 제가 전선에서 이쪽에 플러스가 걸렸을 때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걸렸을 때에 얘가 음전화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는 건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이 플레이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류가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뭐가 돼요? 직류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직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류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다 왜 두 가닥을 만들었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를 만든 이유는요. 자, 얘가 교류죠. 얘가 교류 전류가 되게 되니까,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면 여기엔 마이너스가 걸리고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걸렸을 때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겠죠. 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하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교류 전기가 흘러간다. 근데 지금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걸려 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도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달려가니까 이 순간에 있던, 즉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는 순간,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는 순간에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얘가 직류 전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안 보이겠군요. 이쪽이가 안 보이겠군요. 그러면 다시 이걸 좀 지우고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된 교류가 들어와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진공관에, 자, 두 개, 여기 플러스가 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전하가 튀어나오겠죠? 여기다가 전류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V짜리 히팅을 하고, 교류로 히팅을 하고, 자, 뭐 교류등 직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히팅을 하고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면 이렇게 갈 테고요. 그게 요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요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얘가 남아있고요.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으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갈 겁니다. 요거를 원래 쭉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직류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서 직류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뭐라고 그러죠? 정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류를 만들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쭉 완전히 반듯한 직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처럼 제대로 반듯한 직류가 아니라 약간 진동을 하는 직류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고 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리플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정류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 히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히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히터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히터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어디에 가서 걸려? 아까 250, 250, 그 다음에 영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라운드 했습니다. 그라운드하고 250, 250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교류예요. 여기 지금 교류가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를 겁니다. 전류가 전하는 이쪽으로 달려가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때에 자, 요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요 선에서 뭐 이거나 둘 중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선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빼면, 그쵸? 이렇게 선을 하나 빼면 여기서 바로 직류가 나오게 됩니다. 전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반드시 콘덴서를, 전해 콘덴서를 하나 붙여서 그라운드 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정류작용이 되고, 이 정류작용을 하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류관이 되겠죠.
그래서 정류관으로 원래는 이거를 하려고 진공관이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는 뭐 앰프를 만들고 이러려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진공관이 된 거고, 그 진공관의 가장 기본은 정류관입니다. 이 정류관을 보시면 플레이트와 히터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2극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극관의 아까 대표적인 5U, 4G 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류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단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정류작용을 할 수 있는 정류관을 만들 수 있는 회로를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류관 방식이 아니라 다이오드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류하는지,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